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벌써 5주차가 되면서 여러분들 벌써 상킴장애 치료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까지 4주 동안 삼킴장애에 대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정상 삼킴에 대한 단계, 정상 삼킴을 위한 여러 가지 해부 생리학적인 특성들을 공부하셨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상킴장애 평가에 대해서도 공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저희가 해부 생리학적인 특성이라든지요, 평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한 이유는 사실 오늘 배우실 삼킴장애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자, 사실 저희 치료사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효율적인 치료겠죠. 사실 저희가 말 그대로 치료사라는 명칭 자체가 평가만을 위한 사람들이었으면 그냥 검사자라고 불렀을 텐데 치료사라고 부른 이유는 저희가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상킴장애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삼킴장애 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 한글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치료법을 좀 학습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치료법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사실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킴장애 치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먼저 삼킴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좀 다시 한번 학습하면서 치료에 대한 아주 큰 여러 가지 갈래들을 좀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삼킴장애 치료하면 그 간접 치료, 직접 치료, 재활 치료, 보상 전략 이렇게 크게 4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접 치료, 직접 치료, 보상 전략, 재활 치료까지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삼킴 장애가 무엇인지 지금 매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삼킴 장애 하면 어떤 것들인지 잘 떠오르실 겁니다. 자, 삼킴 장애란 결국은 삼킴 과정의 이상으로 인해서 삼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정의는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 치료사들은 삼킴 과정의 이상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떤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실은 삼킴 치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킴의 4가지 과정은 구강 준비 단계와 구강 단계, 그리고 인도 단계, 식도 단계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차원에서 한번 보실게요. 구강 준비 단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구강 준비 단계는 음식물, 덩어리, 이것을 우리가 식계라고 하는데요. 음식물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 구강 준비 단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음식물 덩어리를 형성하고 나면 이것을 식계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식계, 볼루스라고 하는 식계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 구강 단계입니다. 자, 이때 어디까지 이동시켜 주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수차례 공부하셨던 전국의 활까지 이것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전국의 활이 이동이 되면 이른바 인두삼킴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두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자, 이때 인두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던 거예요. 기강을 폐쇄해 줍니다. 그리고
예, 기도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기관 폐쇄는 연인두 근육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고요. 기도 보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후두의 3단계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식도 단계에서는 네, 상부식도 조인근이라는 것이 음식물의 역류를 마지막으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삼킴장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마다 치료법이 또 달라요. 자, 예를 들면 구강 준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혀나 턱 근육의 강화가 좀 핵심적인 치료법이 될 것이고요. 보다 불수의적인 단계에 해당되는 인두 단계부터는 인두 삼킴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개념에서 삼킴장애 재활치료를 이해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 슬라이드에서 거의 모두 삼킴 치료에 개념이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치료에 크게 봤을 때 5가지의 치료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라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네, 치료 유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다라고.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먼저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요. 자, 이쪽 개념이 다르고요. 이쪽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그 삼킴 치료를 결정할 때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실은 직접 치료를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 치료를 시행할 것이냐입니다. 자, 먼저 직접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를 구분하는 가장 큰 핵심은 음식물을 사용하느냐에 대해 있습니다. 음식물을 사용하면 우리는 이것을 직접 치료라고 합니다. 삼킴장애에서의 직접 치료는 음식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음식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간접 치료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간접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그 삼킴 치료에 크게 지금 5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음식물 사용 여부에 따라서 직접 치료냐 간접 치료냐를 나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의학적 치료는 좀 다르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치료 전략의 또 다른 개념은 보상 전략이냐 재활 치료냐입니다. 자, 음식물을 사용해서도 보상 전략을 할 수 있고요.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 전략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상 전략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키는 방법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삼키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보상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삼키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와는 다르게 자, 예를 들면 안전하게 삼킨다는 건 어떻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세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다 안전하게 삼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삼킨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삼키는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보상 전략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비가 된 삼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 오히려 마비가 된 삼킴 근육이 회복이 안 되니까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 부위를 강화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재활치료라고 하면 무엇이냐? 보상 전략과는 좀 다릅니다. 재활치료는 삼킴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마비되거나 손상된, 약화된 그러한 근육이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재활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전략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상 전략은 손상된 부분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주변 부위를 좀 강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재활 치료는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삼킴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학적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제가 좀 추가한 부분인데요. 의학적 치료는 쉽게 얘기하면 수술입니다. 자, 사실은 뭐 직접 치료를 사용하던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는 간접 치료를 사용하던 그 다음에 뭐 안전하게 삼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보상 전략을 사용하던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 재활 치료를 사용하던 사실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의학적 치료,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의학적 상태가 안정화되고 나면 상킴장의 검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삼킴의 어떤 손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굳이 넣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건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 개념의 차이와 보상 전략과 재활 치료의 개념의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똑같이 매뉴버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보상 전략에서도 매뉴버라는 게 있고요. 재활 치료에서도 매뉴버라는 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매뉴버인데 어떤 것들은 보상 전략에 해당되는 매뉴버고요. 어떤 것들은 재활 치료에 해당되는 매뉴버인데 그 차이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안전하게 삼키는 방법이냐 아니면 삼킨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냐에 따라서 좀 그런 구분들이 나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접적인 치료 전략에 대해 그 전에 치료 동영상을 좀 보실게요. 자, 좀 우리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원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개론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리바이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대한의학협회에서 만든 상킴장애 재활 치료에 대한 영상인데요. 한 8분간의 영상을 보시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삼킴장애의 개념과 재활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삼킴장애의 개념과 재활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킴장애의 개념과 치료. 한자어로 연하란 음식을 삼킨다는 뜻인데 삼킴장애 또는 연하장애란 음식물을 입에서 씹고 삼켜서 인두와 식도를 거쳐 위로 보내는 과정 중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삼킴장애가 발생하면 음식물이 기관지로 잘못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고 음식물의 섭취 제한으로 영양 불량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물이나 주스 같은 액상식품의 섭취가 제한되어 탈수가 유발될 수 있고 먹는 즐거움이 상실되어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삼킴장애의 재활치료는 음식물을 먹기 전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여 원활한 삼킴을 위한 준비를 해줌으로써 흡인으로 인한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연하와 관련된 운동을 통해서 저하된 근력과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또한 환자에게 적합한 자세와 삼킴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먹는 즐거움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침 분비가 감소하면서 자정작용이 저하되므로 구강 내 청결 상태가 나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에 더러운 것이 흡인될 경우 폐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삼킴장애 환자들은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잇몸, 혀 등의 칫솔질을 하는 것은 입안을 청결히 해줄 뿐 아니라 환자의 의식 수준과 구강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석을 제거하고 혀 클리너로 설태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가글링을 할 수 있는 환자는 소독액으로 가글링을 시행하고 가글링을 하거나 소독액을 뱉는 것이 어려운 환자는 거즈에 소독약을 묻혀서 입안을 닦아줍니다. 마사지. 삼킴작용과 연관된 얼굴과 구강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감각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마사지는 입가에서 시작하여 그림과 같은 방향과 순서에 따라 볼 부위와 목 부위에 이를 때까지 부드럽게 진행합니다. 참고로 마사지는 식사 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식사 직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인도 감각 자극 훈련. 이 훈련은 전국의 활 부위에 차가운 것을 반복하여 문질러 줌으로써 삼킴 반사를 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식사 전에 마사지와 함께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본 훈련을 위해서는 차갑게 얼린 서랍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거즈에 싼 서랍자를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뺀 다음 비닐 장갑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사용합니다. 시행 방법은 먼저 환자가 입을 벌린 상태에서 차가운 서랍자로 입 천장과 입안벽, 혀를 문지르고 두드리고 눌러주어 마비된 입안을 자극합니다. 이어서 목젖 양쪽 고랑을 아래 위로 천천히 5회씩 문질러줍니다. 훈련은 한 번에 5분 정도씩 하루 3, 4회 정도 시행하는데 입안을 자극할 때에는 구강 점막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연하 훈련.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삼키는 작용을 하는 근육들도 훈련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아래의 운동들을 하루에 5회에서 10회 정도 꾸준히 시행합니다. 목 운동. 바르게 앉고 턱을 목에 붙이는 자세를 만듭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고개를 아래 위로 움직이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입술 운동. 아, 에, 이, 오, 우를 소리내면서 입모양을 만드는 것을 10회 시행합니다. 입술을 꼭 다무는 것을 10초간 시행합니다. 빨대로 바람 부는 것을 30회 시행합니다. 혀 운동. 혀 내밀기를 30회 시행합니다. 혀로 볼 밀기를 20회 시행합니다. 혀로 앞니 밀기를 20회 시행합니다. 후두 올리기 운동. 낮은 목소리로 길게 아 하는 소리를 10회 냅니다. 이어서 아 하는 소리로 목소리를 올렸다 내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호흡 근육 강화 운동.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을 20회 반복합니다. 노래 한 곡을 소리내어 끝까지 부릅니다. 성대 오므리기 운동. 두 손을 마주대고 힘껏 누르면서 짧게 아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침대를 누르면서 5초 동안 아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쉐이커 운동. 이 운동은
목 근육을 강화시키고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쉐이커 운동은 하루 3번씩 매일 실시합니다. 먼저 바닥에 똑바로 눕습니다. 어깨는 그대로 둔 채 고개만 들어 올려 발끝을 보는 자세를 1분간 유지하였다가 1분간 휴식하는 운동을 총 3회 연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개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운동을 휴식 없이 30회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쉐이커 운동을 할 때에는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개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삼킴 장애의 개념과 재활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보셨는데요. 뒤에 나오는 쉐이커 운동까지, 이런 재활 치료까지 우리가 좀 보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개괄적인 그런 치료법의 구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접적인 치료 전략입니다. 우리가 간접 치료를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치료를 하면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를 얘기하는데요.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필수적인 신경운동 조절을 향상시킨다면 이는 모두 간접 치료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재활치료이든 보상 전략이든 음식물을 쓰지 않는다면 간접 치료고요. 자세 변화를 하더라도 음식물을 사용한다면 직접 치료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 치료 전략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 이상의 흡인입니다. 10% 이상 흡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직접 치료를 쓸 게 아니라 간접 치료를 써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만약에 흡인이 계속 되는데 음식물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따라서 흡인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접 치료를 써야 됩니다. 그 기준이 10% 이상 흡인이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킴의 속도인데요. 환자의 시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삼킴 속도도 중요합니다. 삼킴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건 모두 다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킴 속도가 느리다면 삼킴이 지연된다면 적어도 이런 음식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직접치료를 써서는 안 되겠죠. 왜냐? 흡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간접치료의 키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치료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직접치료 전략은 음식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킴 전문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서 음식물을 사용해서 이것을 지각하고 또 안전하게 삼킬 수 있도록 운동 조절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직접적인 치료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키는 방법에 대한 지시 내용이라든지 교육입니다. 자, 만약에 좀 삼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시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이라면 직접 치료를 써서는 안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언어 이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직접 치료 전략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직접 치료는 음식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